지금도 역시 그런 것 같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중학교 때 어떻게 방황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를 겪고 지금 어떻게 방황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방황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중학교 시절인데요.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 하다가 패싸움 그리고 일탈이라고 했는데, 그 일탈들 중에서 학교 체벌을 당했던 것 같고요. 뭐 그분들 눈에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약간 정답에서 벗어난 오답처럼 느껴졌던 것 같은데요. 이런 일탈이 있었고, 또 소개해드릴 일탈은 약간 저희가 아픔이 있고 부모님에게도 아픔이 있는 건데, 예전에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3학년 선배들과 4대4로 이제 싸움을 했었어요. 근데 전혀 지금은 그렇지 않다. 아무튼 그 싸움을 계기로 이제 선배들과 사이가 나빠져가지고, 그러던 찰나에 어느 날 밤이었어요. 한밤중에 한 10시경 됐었는데, 가을쯤에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받지 않다가 받았는데 나오래요. 그래서 무슨 일 있겠어 하면서 나갔죠. 그게 저희 동네 초등학교 뒤에 공터로 나오라길래 하고 나갔는데, 저기 멀리 보이니까 한 무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오라길래 뛰어갔어요. 근데 역시나 뛰어가자마자 한마디 말도 없이 일단 제 명치부터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명치 맞아보시면 되게 아프거든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몇 대서 맞고 이러다가 고개를 딱 들었는데, 그 순간 발이 날라오는 거예요. 그게 제 여기 코와 눈 사이에 딱 정확히 맞아서, 그래서 딱 눈을 감았다가 떠보니까 제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지 하고 만져봤더니 코에는 이미 피가 다 나오고 있고, 그 상태로 끌려가서 더 되게 맞고 하다가 보니까 경찰도 오고, 근데 또 같이 도망치고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엔 이제 선배들 하는 말이 잘 말해라, 그냥 모르는 사람들한테 당했다고 말해라, 이런 식으로 말해서, 그런 식으로 듣고 이제 병원에 가서 저 친구랑 둘이서 병원에 가서 이제
희한한 게 뭐냐면 그때 학교의 반응이 되게 냉담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기들 학교에서 폭력 사건이 있었으면 위신의 금이 가니까 빨리 부모님들끼리 합의를 해라. 이런 식으로 저희 부모님께 말씀을 하시고 가해자 측에서도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았고요. 이런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러한 크고 작은 일탈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제 일탈이 이제 마무리가 돼요. 그게 뭐였냐면 폭력 사건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학교 친구들과 같이 술을 마시고 다른 지역으로 갔어요. 가서 동년배 친구들을 붙잡고 공원으로 뭐 가서 몇 대 때리기도 하고 그랬던 사건인데 근데 그렇게 뭐 크게 다치거나 한 건 아니지만 어찌되었건 그 사건이 경찰서에 그 접수가 되었는데 그게 잘못해서 강력계까지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찰 아저씨들과는 조금 다르거든요. 약간 TV에 나오는 그 경찰청 사람들 같이 가죽 자켓 입으신 분들 연상하시면 돼요. 근데 그래서 강력계에 넘어간다는 의미는 이미 합의를 해도 이게 돌이킬 수가 없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뭐 사회생활하는데 지장 있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찌되었건 10손가락 지문을 찍어야 했어요. 이런 사건이 있었고 이런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제가 이제 학교를 향했어요. 학교를 향해서 교무실에 앉아서 이번엔 또 어떤 걸로 뭐 맞을까, 어떤 욕을 들을까. 왜냐면 제 인식 속 학교는 그런 곳이니까. 그렇게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선생님들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딱 들었는데 그때 나눠주신 게 이거거든요. 시 안도현 시인의 시인데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런 시거든요. 이 시를 받고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왜냐면 저 시에 있는 너라는 게 바로 저와 같이 느껴지고 그리고 뜨거운 사람이었냐고 묻는데 전혀 저는 뜨거웠던 기억이 없거든요. 그리고 연탄재라는 게 사실 어떤 다른 존재에게 뜨거운 존재거든요. 심지어 그 뜨거운 존재가 제가 되고 난 뒤에 겨울철에 땅바닥에 뿌려져서 미끄럼까지 방지해주고요. 그래서 강조한 게 뭐냐면 함부로 발로 차지 말라는 건데요. 왜냐면 제가 된다 다음에도 쓸모가 있는 존재거든요. 그 연탄재라는 존재는 저희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저를 사랑하는 친구들이 될 수도 있었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연탄재 같은 것들을 함부로 발로 찼던 것 같아서 많이 슬펐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에 대한 비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집 안에 들어가서 방 안에 박혀서 문도 잠그고 하루 종일 밖으로 나오지 않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가족과 함께 밥을 먹게 되면은 쌀 한 톨을 넘기는 게 되게 목이 메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 쌀을 먹을 가치가 있을까? 나는 인간 쓰레기다라고 공책에 굉장히 많이 쓰고 그런 경험이 있은 뒤로 이제 제게 변화가 시작되었는데요. 그게 첫 번째로 온 게 바로 강의와 책이었습니다. 강의는 도스토옙스키라는 러시아 대문호가 있는데 그분에 대한 강의를 들은 거예요. 거기서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현실보다 환상적인 것은 없다. 지금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삶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 제도와 자본에 의해 길들여진 노예의 삶이다. 비정상적인 삶을 추구하라. 너의 영혼의 외침을 모른 채 하지 마라. 이 말을 들으면서 되게 벙찌는 거예요. 왜냐면 지난 17년간 나는 많이 반항을 하고 뭐 선생님들이 말하면 나는 그 말 듣기 싫어. 자유가 더 좋아. 이렇게 말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진짜 원하는 자유의 실체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어떤 부분이 틀렸다고 말하는 건지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현실이 정말 진실된 것인지 의심해 본 적도 없고요. 아무튼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도 회의가 많이 생겼고, 그 다음에 그런 저에게 한 번도 뭐 네 주체적으로 살아라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도 더 반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로 살 것인가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왜냐면 두 번 다시 그런 소외 같은 건 하고 싶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주체적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읽은 책이 달과 유펜스라는 책이 있는데요. 영국의 작가 서머셋 몬의 소설입니다. 그것은 다 알고 계시는 고흐라는 화가를 모티브로 삼은 소설인데, 거기서 그 주인공은 한 30살쯤 되었을 때 이제 가정을 다 버리고 자기의 꿈을 찾아서 예술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고향을 떠납니다. 그리고 저는 한번 저에게 물어봤어요. 왜냐면 나는 과연 내가 내 곁에 있는 것들을 포기할 만큼 내 주체성을 위해 살아본 적이 있었던가?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드디어 제 자아를 위해서 한번 몸을 던져봤어요. 그게 첫 번째는 경영이었는데요. 기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오리온제과, 삼성중공업, 대우중공업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한번 기업을 탐방해봤어요. 그런데 왜 강연에서 항상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레드오션이 아니라 블루오션으로 가라, 뭐 이런 얘기하고, 경영에서 1 플러스 1을 했을 때 2가 아니라 3이 나와야 한다. 왜냐면 그냥 수학 공식처럼 1 더하기 1을 했을 때 2가 나오면은 그 경영업체는 더 유지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공장도 보니까 되게 거대하고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말하고자 하는 거는 경영에서는 이윤을 추구하자는 건데, 그럼 이윤 추구는 왜 해야 되지? 과연 그게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즈음에 의류 공장에서 노동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밀폐된 공간에 수십 명의 여직공들이 일렬로 앉아서 미싱을 돌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뭐 딱히 기술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저 옷가지들을 나르고 그 옷을 접고 개고, 그 다음에 거기다 라벨을 끼우고 이걸 하루 종일 했는데, 그러면서 계속 생각을 했어요. 과연 이게 내 정체성과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 혹은 이 사람들과.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윤이 창출된다고 한들 이 이윤이 도대체 어디로 분배가 되는 건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점점 경영에 대해서 멀어져 갔는데요. 그리고 나서 제가 도달한 곳이 바로 삭발순례입니다. 이것은 생명평화 삭발순례라는 건데, 그 당시 MB 정권이 있었고 4대강 사업이 있었고, 그다음 여러 기업체들이 자연을 무분별하게 훼손을 해서 그 도업 스님이라는 스님과 일행분들이 같이 이렇게 대한민국을 걷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며칠간 함께 했었는데, 이것을 함께 하면서 정말 진정한 생명과 평화가 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고, 그러면서 경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하면서 제 내적으로, 그 다음 사회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저를 찾기 위한 방황이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도달한 곳은 교장실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전 정광필 교장 선생님께서 철학을 전공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본질이란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경영에 대해서도 회의감이 많이 들었고 했기 때문에 가서 물었어요. 선생님, 제가 이러이러한 회의가 들었고 철학을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했더니 흔쾌히 지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 아무도 저를 지지해주지 않았거든요.
뭐 부모님도 그렇고 다른 선생님도 그렇고 철학을 한다고 하면 그거 밥은 벌어 먹겠냐? 이런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한참을 망설이면서도 속으로는 아 제발 한 명이라도 나를 지지해주면은 이 길로 가겠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마침 교장 선생님께서 이걸 지지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철학을 전공으로 삼기로 마음을 먹었고 여기로 가서 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게 또 하나의 방황이라고 생각이 되는 점이 왜냐하면 철학이라는 게 되게 정신적인 자유를 추구하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되게 딱딱할 수도 있는데 어떤 고정된 틀이나 관습 같은 거에 얽매이지 않고 정말 방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학의 매력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방황을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을 모아서 함께 방황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요. 똥뿔과 정석인데요. 똥뿔은 변화를 의미하고요. 이게 뭐냐면 군대 간 제 친구와 그 다음에 철학과에 다니는 다른 친구, 그 다음에 좀 이따 발표하게 될 정이라는 친구, 저 이렇게 넷이서 공통의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자기의 지금 방황하고 있는 삶과 그 책을 연관시켜서 글을 쓰는데 공통의 노트를 한 명씩 한 명씩 돌아가면서 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정석이라는 건 뭐냐면 좀 이따 나올 이정이랑 친구와 저랑 이렇게 둘이서 하는 건데요. 뭐냐면 둘이서 하는 세미나예요. 그럼 되게 이상하잖아요. 뭐야, 뭐 둘이서 뭐 세미나를 해? 이런 반응인데 그게 생각해보면 되게 웃기기도 한데 예를 들면은 뭐 여행 같은 주제나 그 다음에 소통이라는 주제 이런 주제를 하나 정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발표를 하고 이걸 동영상으로 남기는 거예요. 이거 역시 지금 굉장히 어린 20대 초반의 시기를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보는 건데요. 가령 이번에 여행이 주제였거든요. 정석에서. 그래서 저는 인도와 네팔을 여행하고 정이라는 친구는 이제 필리핀을 여행하고 저는 인도와 네팔에서 매일 일기를 쓰고 뭐 여행이란 무엇일까 뭐 그런 것에 대해서 글을 쓰고 이걸 이제 간추려서 발표 형식으로 서로에게 발표를 하고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이런 방황들을 하고 있고 제가 결국에 말하고 싶은 것은 나는 방황한다. 그래서 자유롭다 이건데요. 중학교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싸움이나 하고 굉장히 유아적인 방황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변화의 시기가 찾아오고 그 다음에 정말 나 자신을 찾는 방황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자유라는 것에 대한 흐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역시 그렇고요. 철학도 그렇고 친구들과 하는 행위도 그렇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왜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이수광이라는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공부하십시오. 그러면 자유로워집니다. 저는 뭐 자고 있다가 얼떨결에 깨가지고 그것만 잠깐 들었었는데 그러고 그냥 속으로 너무 어려운데 저게 무슨 말이지? 이러고 있었는데 근데 이 말을 기억해두면은 앞으로 되게 두고두고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에 와서 생각하건대 물론 공부를 시작하고 있는 단계지만 공부를 함으로써 자유롭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그 끄트머리 정도는 잡아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도 뭐 고정된 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음껏 그냥 방황을 하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몸 가는 대로 가다 보면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믿거든요. 예, 이게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이고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